네, 자, 지금 여기 홍로 결과지를 보시면 요 길이가 지금 한 18cm 정도 되는 그런 결과지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액화가 지금 다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홍로는 우리가 이 액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과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로 품종을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실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결과지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액화 피는 양이 달라지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홍로 같은 경우는 뭐 한 15cm 이내에 되는 이런 단과지들 또는 중과지의 과일을 많이 다는 그런 전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장과지를 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처럼 여기는 지금 뭐 30cm가 넘는 장과지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액화들도 지금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로는 정화뿐만이 아니고 액화가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저장양분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홍로는 이 액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과일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화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홍로과원에서 하셔야 할 일은 이 정화, 결과지에 붙어 있는 액화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정화가 초기 생육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지의 액화를 정리를 해 주시면 착색기 때 저겹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 뭐 과촉엽 정도만 저겹을 해주면 되는 그렇게 단순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로과원에서 하실 일은 이 결과지에 따라서 액화를 얼마나 정리를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한 18cm 정도 되는 이런 결과지라면 여기에 붙어 있는 액화 한 3개 정도 이렇게 따주시면 이 액화에서 소모하는 저장양분을 정화가 거의 소모를 해서 생육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 발육이나 초기 과일 피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과지 30cm가 넘는 이런 장과지 같은 경우는 이 정단부 한 3개 정도 그리고 중간 부위에서 한 2~3개 정도 이렇게 액화를 정리를 해 주시면 뭐 장과지지만은 상당히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로를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액화가 많이 피는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실 일은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일, 이 정화에 달리는 과일이 굉장히 빨리 생육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생종은 대과 중심,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절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성을 확보를 하려면 대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이 액화가 많이 피기 때문에 저장양분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양분 소모를 최소화시키고 대과 생산 비중을 조금 더 높이려면 이 작업은 지금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과일이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께서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개화점 방제를 언제 하느냐죠. 우리 농업인들 개화점 방제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빨리 하셔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에서 첫 꽃 개화하는 데까지 평균 25일이 소요가 되고 낙화까지 즉 2차 방제를 해야 되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발화에서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게 이제 발화가 되고 어느 정도 전엽이 되면 1차 방제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년간 기상 여건을 보면 개화기 전후에서 비가 지금 상당히 자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갈반병, 즉 갈색무늬병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이번 주 기상 여건만 보더라도 자, 오늘 저녁에 비가 오고 또 다음 주에도 지금 비가 한 이틀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워낙 갈반병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갈색무늬병 피해는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꽃눈이 어떤 상태를 보이는 시기에 1차 방제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갈반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후, 지금 상태라면은 약 20일에서 22일 후면은 그때가 1차 방제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화가 분홍빛 색을 띠면서, 그리고 꽃들이, 측화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때가 1차 방제 최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2차 방제하고 간격을 좀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1차 방제를 해버리면 1차 방제와 2차 방제 간격이 약 20일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비가 안 오느냐? 그게 아니죠. 최근 기상 여건은 개화기 때 비가 상당히 자주 내리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제를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조금 늦춰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첫 꽃이 개화됐을 때 살포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또 살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어곤충인 그 벌들이 그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첫 꽃이 피기 한 이틀 전에 그 정도 1차 방제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초기 방제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제 약재로는 아마 전년도에 갈반병 피해가 심했던 과원들은 가급적이면 석회보르덱을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살균제를 살포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 갈색무늬병 피해가 심한 그런 과원들은 석회보르덱이 가장 좋은 예방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 선택도 이 석회보르덱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갈반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사과 재배 지역에 지금 화상병 약재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각 시군별로 이 화상병 약재 지원되는 것을 보면은 석회보르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석회보르덱은 이 화상병 예방도 하지만은 갈색무늬병 또 전문이낙엽병 이런 입에 오는 병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화상병 예방약재로 지원하고 있는 석회보르덱을 선택한 거는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너무 일찍 살포해서 효과가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제 시기를 늦춰서 1차 방제와 2차 방제 간격을 좀 좁히는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초기 갈반병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개화기 때는 뭐 굳이 살균제를 살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다릅니다. 개화기간이 길어지고 또 개화기간 동안에 비가 자주 내리면 그때 뭐 석회보르덱을 살포했다 하더라도 석회보르덱을 살포하고 난 후에 발생된 잎들은 갈반병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약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기간이 길어지고 또 개화기간에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이 온다면 아무리 개화기간이라 할지라도 살균제는 반드시 좀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그렇게 병해충 관리를 해서 갈반병 피해 없이 농사 짓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화기간 동안에는 이 약재 살포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살충제만 살포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기간 동안에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이 지속된다면 개화기간 중에도 살균제만큼은 살포를 해서 갈반병이 초기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병해충 관리에 금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전년도 즉 2023년에 비해서 제 전망으로는 개화기는 뭐 한 일주일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즉
평년보다는 약간 빠른 수준으로 개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냉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죠. 이제 강수 현황입니다. 강수가 얼마나 잦은 빈도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금년 초기 영농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기상 여건으로 보면은 3월, 4월이 가뭄이 좀 많은 그런 기상 여건을 보였었는데 최근 몇 년에는 봄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또 강우 빈도도 높고 강수량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경향으로 지금 기상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준다면은 우리 금년의 사과 농사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죠. 그러나 비는 봄철에는 사실 비는 좀 적게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개화 후에 수분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결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고 또 초기 갈반병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이고 기상 여건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 임기응변을 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 농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